증거 다 나올 거야. 당신이 아무리 발뺌해도 진실은 숨길 수 없어. 그래요. 확인해요. 진실이 나오면 그때 후회하지 마세요. 당신이 처리했던 거래잖아. 고객 돈이 사라졌는데 그게 우연이야?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제 계좌, 제 이름으로 된 건 단 한 푼도 손댄 적 없어요. 말로는 다 그렇게 하지. 하지만 요즘 당신 뭔가 이상했잖아. 이젠 믿지 않아도 돼요. 다 밝혀지면 그때 누가 부끄러운지 알게 될 거예요. 제발 그만하세요. 사람들 다 보고 있어요. 우리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돼요. 그날 서울 강남의 한 은행에서 모든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은 한 여인,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굳은 표정으로 서 있던 시어머니.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은행 한복판에서 터져나온 눈물과 오해,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진심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은 한 어머니의 후회, 그리고 뒤늦게 찾아온 따뜻한 깨달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도 누군가를 다시 바라보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이런 감동 사연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날 용인에서 서울로 올라오신 순자 씨께서는 그저 은행에 볼 일이 있어 잠시 들르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창구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여인을 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며느리 미정 씨였습니다. 도무지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왜 무슨 이유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까지 해야 했던 걸까요? 은행 안의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손님들은 웅성거렸고 직원들은 서로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디선가 저 사람, 뭘 잘못한 거래라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순자 씨의 가슴에 그대로 박혀 들어왔습니다. 순자 씨께서는 그 자리에서 발을 떼지 못하셨습니다. 몸이 굳은 듯 움직이지 않았고 심장은 쿵쾅거리며 불안하게 뛰었습니다. 저게 정말 우리 며느리 맞나 하니 설마 저런 일이 있을 리가. 눈앞의 현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미정 씨의 어깨는 조용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순자 씨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이건 우리 집안의 수치야. 하지만 세상 일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그대로만 흘러가진 않습니다. 그날의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아프고 그리고 아름다웠습니다. 순자 씨는 올해 72이 되셨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작은 단독주택에서 혼자 지내시며 마당 한켠 텃밭을 가꾸는 것이 하루의 큰 낙이었습니다. 봄에는 상추와 쑥갓을, 여름에는 토마토와 오이 몇 포기를 키우셨습니다. 흙을 만지고 햇빛을 받으며 하루를 보내다 보면 세상 근심이 조금은 덜어지는 듯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식 키우랴, 남편 뒷바라지하랴 정신없이 살았지만 이제는 조용한 하루가 가장 큰 평화였습니다. 아들 철수 씨는 서울 강남에서 중소기업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일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늘 바쁘고 예민했습니다. 은행 창고 직원으로 일하는 아내 미정 씨와 함께 강남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결혼한 지는 15년이 넘었습니다. 두 사람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맞벌이 부부였지만 속사정은 늘 복잡했습니다. 철수 씨는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자주 받았고 그 불편한 감정이 때로는 집안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순자 씨는 가끔 주말마다 아들의 집에 들르곤 했습니다. 도시의 공기와 복잡한 거리는 여전히 낯설었지만 손주 얼굴을 보면 그 피로도 잠시 잊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미정 씨와의 관계는 늘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특별히 다툰 적은 없지만 말 한마디에도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미정 씨는 말수가 적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자 씨 입장에서는 그런 모습이 차갑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향한 마음속의 평가는 언제나 예의는 있지만 정은 잘 모르겠다는 정도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철수 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미정이가 요즘 뭔가 수상한데요. 은행에서 이상한 돈 거래가 있었대요. 그 한마디가 순자 씨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미정 씨를 믿고 싶었지만 아들의 말은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순자 씨는 괜히 불안한 마음에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설마 우리 며느리가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지, 그래도 요즘 세상에 사람 이름 모르는 거잖아.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볼 일이 생겼을 때 순자 씨는 조금 긴장된 마음으로 출발했습니다. 혹시나 며느리를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옷깃을 다듬고 텃밭질로 거칠어진 손을 여러 번 비벼보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모든 일이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은행 문을 열자 차가운 냉기가 순자 씨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대기표를 뽑고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귀를 붙잡았습니다. 한 여성이 고개를 숙인 채 연신 죄송하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순자 씨는 무심코 그쪽을 바라보다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 사람이 바로 미정 씨였습니다. 주변에서는 이미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고객 몇 명이 수군거렸고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누군가는 혀를 차며 직원이 저래도 되나?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순자 씨의 얼굴은 순간 화끈거렸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입술이 말라붙었습니다. 저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이게 집안 망신이지 뭐야.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순자 씨는 무언가 큰일이 난 것 같은 예감에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몸을 일으켜 다가가려 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은행 한복판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부른다는 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의 시선이 이미 따갑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나서면 더 창피해질지도 몰라 차라리 조용히 돌아가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려는 순간 미정 씨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귀에 또박또박 들어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피해를 입으신 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순자 씨의 이마에 깊은 주름이 잡혔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야? 우리 며느리가 무슨 잘못을 했단 거야? 주변에서는 여전히 웅성거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손가방을 꽉 움켜쥐고 고개를 숙인 채 미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봐도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부끄러움, 걱정,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불안감. 은행의 공기는 점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누군가가 요즘 저 은행 난리 났대. 돈 사라졌다고 하더라. 라는 말을 흘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자 씨의 머릿속에는 며칠 전 철수 씨의 말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미정이가 수상한 돈 거래를 했다더라. 그 목소리가 다시 귓가를 때렸습니다. 순자 씨는 손에 힘이 빠졌고 대기표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가슴이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순자 씨의 시선은 계속 미정 씨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울먹이는 그 모습은 도무지 익숙한 며느리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늘 단정하고 침착하던 사람이 왜 저렇게 무너져 있는 걸까? 그 이유를 알아야 하는데 귀에 들어오는 소리마다 가슴이 더 쿵쿵 내려앉았습니다. 직원이 고객 돈을 잘못 처리했다잖아. 저 사람 책임지고 사과하는 거래. 낯선 목소리들이 왔다 갔다 하며 순자 씨의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목끝이 타들어가는 듯했고 가슴 안쪽이 바위처럼 굳어갔습니다. 정말 잘못을 한 걸까? 아니야, 미정 씨가 그럴 리가 없지. 그래도 사람들 말이 저렇게 많으니. 머릿속에서는 수십 가지 생각이 동시에 떠올랐다 사라졌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순자 씨는 무심코 미정 씨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울음 섞인 숨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맞춰 순자 씨의 가슴도 덩달아 흔들렸습니다. 그토록 견고하던 며느리에 대한 신뢰가
지금 이 순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설마 진짜 그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그래서 철수 씨가 그렇게 말했나?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순자 씨는 결국 창고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직원 한 명이 눈치를 보며 다가와 어머님, 괜찮으세요? 라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 말이 들리자 순간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린 듯 했습니다. 뺨이 달아올랐고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괜히 왔어, 이런 꼴을 왜 보게 된 거야? 속으로만 수없이 중얼거리며 시선을 바닥으로 내리깔았습니다. 하지만 도망치듯 은행 문을 나설 수도 없었습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며느리를 두고 떠날 수 없다는 죄책감이 붙잡고 있었습니다. 창고 안쪽에서는 여전히 사과와 울음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울음이 이상하게도 귀를 파고들며 오래 남았습니다. 순자 씨는 손끝으로 가방끈을 꽉 쥐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아니야, 사람 이름 모르는 거야. 지금은 참아야 해.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려 해도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철수 씨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엄마, 미정이가 이상해요. 요즘 돈이 많이 나가는데 자꾸 말을 돌려요. 그 말이 귓가를 파고들 때마다 미정 씨의 울고 있는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혼란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미정 씨를 믿고 싶은 마음과 의심이 번갈아가며 밀려왔습니다. 그 사이에서 순자 씨의 심장은 끝없이 흔들렸습니다. 은행의 복도 끝, 커다란 시계 초침이 뚜렷하게 들렸습니다. 시간은 분명 흘러가고 있는데 순자 씨에게는 모든 게 멈춘 듯 했습니다. 눈앞의 장면이 너무 생생하고 너무 낯설었습니다. 그저 한 가지만 확실했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은행 안의 소동이 아니라 가족의 운명을 뒤흔들 일이라는 것. 순자 씨는 자리를 떠나지 못한 채 은행 대기석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고 쪽에서는 여전히 웅성거림이 이어졌고 누군가가 서류를 내던지는 듯한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순자 씨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지만 공기가 목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은행 안의 공기가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며느리가 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문득 문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도대체 이게 뭐야? 그 소리에 고개를 들자 문 앞에 서 있는 철수 씨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아니, 철수 씨가 왜 여길? 그 순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창고 앞으로 성큼 다가갔습니다. 얼굴은 분노로 상기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너 그 돈 빼돌린 거 아니야? 순자 씨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순식간에 은행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미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을 크게 뜬 채 서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굳었습니다. 손끝이 저려오고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철수 씨, 지금 여기서 그 말을 하면 안 되지.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말을 해야 하는데 목이 막혀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의 등만 바라보며 속으로 절규했습니다. 미정 씨는 창백한 얼굴로 숨을 고르더니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일 없어요. 제 계좌 다 열어보세요. 모든 거래 다 공개하겠습니다. 그 말이 은행 안을 가르며 퍼져나갔습니다. 그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제야 순자 씨는 며느리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억울하고 슬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람들의 시선은 싸늘하게 그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우리 가족이 왜 이런 꼴이 된 거야? 순자 씨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손을 모았습니다. 순간 한 은행 직원이 다가와 철수 씨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고객님, 지금은 오해가 있는 상태입니다.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지만 철수 씨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불신이 한데 섞인 얼굴로 여전히 아내를 노려봤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는 순자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 순간적으로 머릿속을 스치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처음 결혼하던 날의 환한 미소, 손주를 품에 안겨주던 날의 따스함, 그리고 자신을 위해 차려주던 조촐한 밥상. 그 모든 기억이 지금 눈앞의 현실과 너무 달랐습니다. 은행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은 가운데 순자 씨는 알 수 없는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무언가 큰 진실이 이제 곧 드러나려는 듯 했습니다. 순자 씨의 머릿속은 소용돌이쳤습니다. 은행 안의 소리들이 하나하나 멀어지는 듯 했지만 동시에 모든 말이 귀를 찔렀습니다. 철수 씨의 날 선 목소리가 여전히 공간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다 있는데 왜 모른 척해? 너 그 계좌로 돈 옮겼잖아. 그 말이 끝나자 사람들의 시선이 또 한 번 일제히 모였습니다. 순자 씨는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걸까? 그 생각 하나가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숨이 막히는 듯한 답답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동안 믿어온 가족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해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미정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번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상한 단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계좌 다 공개하라고요. 다 보여드릴게요. 제 이름으로 된 건 단 한 푼도 손대지 않았어요. 그 목소리는 흔들리면서도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철수 씨는 여전히 의심의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면 다 믿어야 돼. 내가 모르는 척 했잖아. 고객 돈 사라졌을 때 내가 처리했잖아. 그 순간 주변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직원들조차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순자 씨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미정 씨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단 한 걸음도 쉽게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발끝이 무겁게 바닥에 붙어버린 듯 했습니다. 어느 쪽을 믿어야 할까? 내 아들의 말인가? 내 며느리의 눈빛인가? 가슴이 두 쪽으로 갈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버티던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순자 씨는 조심스럽게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억울함과 두려움, 그리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덜컥했습니다. 이게 거짓말하는 얼굴일까? 잠시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는 이미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들 들었죠? 제 아내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확인해보면 되겠네요. 진실은 금방 나오겠죠. 그 말에는 분노와 자포자기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미정 씨는 눈을 감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 씨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제야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 안다고 며느리를 그렇게 의심했을까? 속에서부터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침묵만이 세 사람 사이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동안 은행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폭풍이 터지기 직전 완전한 정적이었습니다. 순자 씨의 눈앞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은행 안의 불빛이 어쩐지 더 눈부시게 느껴졌고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자신을 향하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의심과 수치, 그리고 두려움이 한꺼번에 가슴속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증거 다 나올 거야. 당신이 아무리 발뺌해도 사실은 숨길 수 없어. 그 말이 쏘아붙듯 퍼지자 미정 씨의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 속에서 이상하게도 단단한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요. 다 확인해요. 진실이 나오면 그때 후회하지 마세요. 그 말이 공기 속에서 울리듯 퍼졌습니다. 순자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아프게 들렸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싸워야 하는 걸까?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든 걸까? 머릿속이 복잡하게 꼬여만 갔습니다. 은행 안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존재가 이제는 배경처럼 희미했습니다. 오직 세 사람만이 그 한 공간 속에서 서로를 붙잡고 찢기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의 마음속에서 갑자기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던 날 혼자 남은 자신에게 미정 씨가 따뜻한 죽 한 그릇을 건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의 눈빛이 지금의 그것과 겹쳤습니다. 시어머니, 이제 조금만 드세요. 그 다정한 목소리, 그 조심스러운 손길이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그런 일을 저질렀을 리가 있을까? 눈물이 서서히 고였습니다. 눈가를 타고 흘러내린 눈물 한 방울이 손등에 닿자 순자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의심과 진실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과 믿음의 문제라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발 그만들래. 속으로 외쳤지만 목소리는 입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정 씨의 울음이 커졌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그 절규는 공기마저 흔들었습니다. 순자 씨의 가슴이 쪼개지듯 아팠습니다. 눈물이 터져나왔고 얼굴을 가릴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가만히 그 자리에 서서 이 모든 걸 지켜보는 것뿐이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세 사람에게 쏠린 채 공기는 숨막히게 정적이었습니다. 그때 순자 씨의 머릿속에서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울렸습니다. 이제라도 믿어야 해. 그래야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어. 은행 안의 분위기는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팽팽했습니다.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였고 지점장은 서류 몇 장을 들고 다급히 다가왔습니다. 순자 씨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손을 모아 꼭 쥐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지만 마음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모든 진실이 이제 곧 드러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지점장은 깊은 숨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고객님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확인 결과 문제의 거래는 미정 씨가 아니라 다른 직원의 실수로 밝혀졌습니다. 그 한마디가 공기 속에 떨어지는 순간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철수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순자 씨의 입술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미정 씨는 그대로 서 있다가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또 한 번 쏟아졌지만 이번에는 억울함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있었고 머릿속에서는 아무 말도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느리의 울고 있는 뒷모습이 너무 작고 너무 약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걸까? 이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철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굳었고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때 미정 씨가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피해보신 분들께 사과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분이 평생 모은 돈이었거든요. 그 말에 순자 씨의 가슴이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었던 거구나. 그게 죄책감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마음이었구나. 눈물이 저절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는 손수건을 꺼내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쉽게 판단했을까? 며느리라는 이유로 늘 거리두며 지켜보기만 했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파고들자 가슴 한쪽이 쿡 찔린 듯 아팠습니다. 지점장이 상황을 정리하느라 직원들을 불렀고 사람들은 서서히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세상은 그들을 비켜갔습니다. 순자 씨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미정 씨 앞에 섰습니다.
말을 해야 하는데 목이 막혀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내밀어 미정 씨의 어깨를 가만히 감쌌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미정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야 알겠다. 이 아이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 같은 존재였다는 걸. 그 깨달음이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은행 안의 긴장은 어느새 풀렸지만 순자 씨의 마음은 여전히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듯 분주했지만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멍하니 바닥만 바라보았고 미정 씨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손끝을 감싸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순자 씨의 가느다란 숨소리만이 고요히 이어졌습니다. 지점장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순자 씨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됐어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속엔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안도, 후회, 그리고 미안함. 눈가에 다시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철수 씨는 그제야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입을 열려다 닫고 또다시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정아, 내가 너무 나빴어. 그 한마디에 미정 씨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동자가 붉게 물들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노 대신 깊은 피로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됐어요. 이제 그만해요. 그 말은 단호했지만 완전한 거절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사랑과 상처가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두 사람 사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망설이다가 미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이 따뜻했습니다. 미안하구나. 내가 너를 믿었어야 했는데. 그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오는 순간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순자 씨의 어깨가 흔들렸고 미정 씨는 그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모든 걸 대신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순간 세 사람의 마음속에 새로운 온기가 번졌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는 길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순자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단정하면 안 되겠구나. 진심은 언제나 그 안쪽에 숨어 있는 거였어.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조용히 웃음이 났습니다. 이제는 며느리를 다르게 봐야지. 이젠 정말 내 딸처럼. 그 다짐이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가슴 한쪽이 아리고 따뜻했습니다. 오랜 오해가 거치고 난 자리엔 진심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용인의 작은 집 마당에는 초록빛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새로 심은 상추잎을 어루만지며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흙의 온기가 이상하게도 포근했습니다. 그날의 일들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가시처럼 아프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용서와 이해,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의 따뜻한 감정이었습니다. 며느리 미정 씨는 그날 이후 자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텃밭 잘 되세요? 이번 주에 김장같이 해요. 그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다정했습니다. 순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좋지. 배추는 내가 알아서 키워둘게. 그 대화 하나가 두 사람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철수 씨 역시 변했습니다. 회사 일로 늘 예민하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고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아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서로의 상처가 아직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그 상처마저도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흔적이 되었습니다. 순자 씨는 밤마다 그날의 은행을 떠올렸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울고 있던 며느리의 모습, 그리고 그 순간 느꼈던 부끄러움과 후회. 그 모든 것이 자신을 바꾸어 놓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한 장면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였어.
진심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빛을 내고 있었지. 가끔 이웃이 찾아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자 씨, 세상은 참 알 수가 없어요. 누구도 속마음은 모르니까요. 그럴 때마다 순자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람을 믿는 게 제일 어려우면서도 제일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 말에는 지난 세월이 만든 깊은 울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 씨는 미정 씨를 며느리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연스럽게 우리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담긴 진심은 세월의 벽을 부드럽게 허물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던 그날의 기억은 이제 부끄러움이 아니라 서로를 다시 이해하게 만든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순자 씨는 텃밭에 앉아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햇살이 잎 사이로 흘러내리며 마치 새로운 봄이 오는 듯 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긴 세월의 후회와 깨달음, 그리고 따뜻한 사랑이 함께 피어올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눈앞의 모습 하나로 누군가를 단정 지은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미사연이었습니다.